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3월 세 번째 주 시간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제1면의 주요 기사는 포항 이재명 지지율 도내 평균 웃돌았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쪽 후보의 지지율이 영남에서도 조금 상승세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단 포항 등 대도시권에서는 좀 높고, 그리고 군부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농촌 지역은 조금 다소 낮다, 이런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항 도심 내에서는 반면에 이 송도하고 해도, 죽도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좀 관심을 끌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에는 포항 상생공원 사업자 공무원 고발당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포항시가 지금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원으로 지정만 되고 사업이 추진 안 됐던 거를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일단 공원을 만들게 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사업을 하도록 하게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성공원을 포함해서 환화하고 학산 포함해서 세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상생공원이 한 시민에 의해서 그 사업자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의 과장과 국장,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고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혐의는 지금 사진에 조금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상생공원의 현재 비공원 시설, 즉 현재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여기를 위해서 이제 있던 산림의 나무를 지금 이제 벌목해 놓은 현장, 이 모습 때문입니다. 이제 고발하신 분은 이렇게 대규모 벌목이 잘못됐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측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당 면적을 벌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현재 경찰에서 현재 포항 남부서에 이제 고발이 됐고, 남부서에서 아마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후 이제 피고발이나 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그게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3월 16일 수요일에는 국민의힘 공천 가이드라인 만든다는데 포항 지역 공천 이미 끝,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다음 주 중으로는 공천 가이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천 가이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포항 지역에서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공천이 다 끝났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지금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뭔가 이미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밀실 공천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비판, 불만들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에는 메아리 없는 포항시 그 연일읍 괴정리 주민들 도로 미개통 원인 수년째 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연일대교에서 연일읍으로 가는 큰 대로 좌측편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사진을 붙여놓은 곳입니다.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예 이제 오랫동안 그 시에서 도로를 내지 않다 보니까 2년 전에 2020년에 아예 도시계획도로였던 것까지도 이미 일몰제로 이제 도로선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2016년에 한 100여 분께서 시에다 정식으로 빨리 다른 민원들과 함께 이 도로도 빨리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빨리 조속히 만들겠다,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도 4년간이나 시가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아예 도시계획 도로 예정 돼 있던 것마저도 다 이제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없어진 실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기준해서 이쪽 반대편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이 뒤편에 연일 시장하고 또 연일 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어서 시민들 또 학생들 등하교 때도 이렇게 해서 이걸 생기면 바로 이렇게 통행이 쉽게 돼서 편리한데 이 도로가 나지 않아서 이 길을 건너서 지금 좌우측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고 아니면 이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이렇게 땅들을 지금 지나다니고 있어서 큰 불편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왜 내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월 18일 금요일에는 포항 산업재해사고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명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보면은 도내 사망자 수 산업재해 산재 사망자 수가 도내 포항이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하고 같이 9명으로 최대 가장 많았고 그 이후 2021년에는 9명에서 5명이나 더 늘어서 14명으로 단독 1위로 산지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같은 2020년에 9명으로 동률을 기록했던 경주시는 그 다음에는 8명으로 그러니까 한 명 줄었다는 얘기죠. 줄었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8명 같은 기간 8명에서 2명으로 감소를 했고 크게 감소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한 6명이었던 것이 3명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이상 급증하는 등 이렇게 이제 산재 사망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철강공단도 있고 여러 기존의 큰 뭐 산업단지들이 각처에 또 있고 또 현재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업단지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뭐 사망자 수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당 기업이나 공장 또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산재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